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가 되면 대부분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으면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예전과는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은 개인이 은행 가서 받기는 어렵고요. 대개 이제 아파트 같은 거를 이제 분양할 때 건설사가 알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도 하고, 또 하여튼 중도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 대출입니다. 이제 건설사가 알선하는 신용 대출, 집단 대출이라고도 하는 게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몇 개 은행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한 개 은행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수백 건을 이제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집단 대출이라는 말을 쓰고요. 금리도 비교적 좀 시중 금리보다 개인적으로 받는 것보다 좀 낮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거는 결국 입주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이제 한 20, 30년 정도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죠. 이제 중도금 대출은 임시대출이고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는 상환하거나 이제 주담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은 대개 DSR 이런 거 적용 안 하고요. 웬만하면 해줍니다. 물론 이제 신용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도금 대출은 웬만하면 대개 다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이것보단 좀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LTV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론 투 밸류. 그러니까 집값 대비 몇 %를 대출해 주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는 80%까지 되고요. 최대 70%까지 가능한데 소득과 신용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면 80%니까 이제 4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소득과 신용 이런 거 심사하면 대개 한 5, 60% 정도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의 기준이 되는 집값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일반 매매는 KB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매월 실거래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인 같은 경우 이제 분양가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가격이 없죠. 분양가는 있지만, 근데 이제 분양가랑 실거래가가 이제 차이가 날 경우에 사실은 분양가로 받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꼭 전매 제한이 있어야 감정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제 새 아파트는 이제 거래가 잘 안 될 경우 실거래가가 없죠. 그럴 경우도 이제 감정 평가액을 통해서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DSR이죠. DSR이라는 건 Debt Service Ratio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즘은 소득이 없으면 대출 안 해줍니다. 옛날에는 담보만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건 부동산 담보대출이건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원금 안 갚아도 되고 이자만 잘 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주택담보대출은 다 원리금 동시상환입니다. 그리고 DSR을 따져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제 3억 대출을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3억을 대출받고 30년 상환하고 이제 금리가 4.5%라고 하면 요즘 뭐 이 정도 되죠. 뭐 변동금리일 수도 있고 고정금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금리는 이제 4.5%라고 하면 월 상환액이 한 15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거죠. 30년 동안 매달 152만 원씩 이제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 상환액이 1,824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에 이제 1,824만 원이면 3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계산이 좀 복잡하고 이게 이제 상환 기관과 금리에 따라 수시로 변동을 하는데 모든 기준은 이제 대출 실행시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연소득이 40% 이하야 된다.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결국 이게 이제 36%니까 40% 이하니까 그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봉이 예를 들어 4천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4천이면 1,600까지만 가능한데 1,824만 원이니까 3억은 어렵고 한 뭐 2억 5천이나 뭐 2억 6천 정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원리는 이런데 그리고 이때 원리금은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다른 대출, 뭐 자동차 담보대출, 뭐 기타 신용대출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연소득의 40% 이하가 돼야 됩니다. DTI라는 이제 기준도 있는데 DTI는 그 주택담보대출 상환액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DSR은 거의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는 과도한 대출로 뭐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또 이제 과도한 대출 받으면 그분들이 이제 하우스푸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쉽게 계산을 하면 원리는 이런데 이제 쉽게 계산하면 현재 기준 총급여의 7 내지 8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봉 5천이면 뭐 한 3억 5천 정도까지도 이제 대출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40년 상환, 50년 상환하면 이제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대충 총 급여의 7, 8배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연봉이 3천이면 한 2억 1천에서 2억 4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연봉이 4천이면 뭐 한 3억 정도. 3억이 이제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요 정도인데 사실 자영업자는 소득이 그렇게 명백하지도 않고 또 이제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뭐 보통은 세금 낼 때는 조금 신고해 놓고 대출 받을 때는 내가 실제 소득이 더 많은데 왜 대출을 요거밖에 안 해주냐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러려면 평소에 이제 신고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건보료나 카드 사용액을 뭐 기준으로 조금 더 대출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건보료를 얼마나 내느냐, 또 이제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꾸준하게 이제 계속 내느냐.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신고는 안 했지만 하여튼 소득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은행에서는 연소득의 40%까지 이제 대출을 해주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연간 5천 벌어서 2천을 원리금 상환에 넣으면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죠. 3천 정도 가지고 거기에 뭐 보험료에 뭐 자동차 유지비에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제 40%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출 해준다고 다 받으면 안 되고요. DSR은 30% 이하가 이제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대출이 많으면
결국은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벌어서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3억 대출을 받았는데 30년 상환한다. 30년 동안 매달 152만 원을 낸다. 이거 상사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하여튼 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더라도 DSR 기준 한 30% 이하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곧 입주를 앞두신 분들이 있는데 뭐 돈이 부족하면 일단 대출 많이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3년 지나면 대개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제 상환을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죠. 근데 이제 3년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중도에 상환해도 되는데 근데 뭐 지금도 별로 돈이 없는데 3년 후에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는 네, 이거 뭐 이런 준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대출 많이 해주더라도 과하게 받는 거는 안 좋고 최소한으로 받아서 입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